등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등비수열은 비율이 같은 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을 이런 식으로 딱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앞에서 뒤로 갈 때 계속 곱하기 2씩 해주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러면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비율을 구했을 때 2분의 1,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비율을 구했을 때 2분의 1, 이런 식으로 비율이 계속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는 저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등비수열의 이름을 AN이라고 한번 칭해볼게. 그러면 얘는 초항 A1, 이건 A2, A3, A4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인 4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해지는 저 수가 2번 되면 만들어지는 것일 거고, A4는 여기다가 얘를 3번 곱하면 만들어지겠지. 이 곱해지는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부르고 그걸 R로 표시할 거야. 즉 A1에다가 R 제곱해주고 A1에다가 R 세제곱해주면 나오는 애들이 이제 각각의 항의 크기란 말이지. 각각의 항 값이란 말인 거지. 3일 때 R이 2번 곱해지고 4일 때 R이 3번 곱해지는 거니까 n번째로 들어가면 R이 n-1번 곱해지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우리는 이것을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 n번째 항과 n번째 항을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얘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 즉 등비수열은 애들을 나눴을 때 n에서 m을 뺀 것만큼 R의 지수가 생성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중요한 성질이니까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고, 다음 어떤 등비수열에서 숫자 3개를 딱 따가지고 올 거야. 얘네가 등비수열 관계야. 그럼 얘는 AR로 표시할 수 있고 이건 AR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겠지. 이거랑 이걸 곱하면 가운데 거에 제곱이 나오네. AC는 B의 제곱.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는 얘를 등비중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앞에서 했던 등차 중항과 마찬가지로 등비중항도 3개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앞에 뭐 몇 개가 더 있어가지고 뭐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2개를 곱하면 얘의 제곱이고 요걸 곱하면 얘의 제곱일 거라서 등비수열은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한 게 같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필수 16번을 풀어보자. 얘는 4분의 1이고 이건 16이래. 그러면 초항이랑 네 번째 항에 나눈 결과가 아래 3승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건 16 곱하기 4가 돼서 4의 3승, 즉 R값은 4가 되고 AN은 초항 곱하기 R의 n-1승이니까 4의 n-2승이 된다로 정리하면 되죠. 필수 17번. 이렇게 좋아졌네. 그럼 역시 얘와 얘를 나눠서 한번 R값을 구해보자.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을 해줬더니 9분의 1이 나와. 공비는 0보다 작다 그랬어. 따라서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초항부터 끌고 오지 말고 이 7번째 항은 4번째 항에다가 R을 3번 더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3승, 이렇게 7번째 항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다음 필수예제 18번. 얘랑 얘 사이의 관계성을 볼 건데 이거 등차 수열 아니기 때문에 등차 중항 같은 거 쓰셔가지고 막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푸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등비 수열이지. 보면 여기에다가 R을 2번 곱하면 얘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r을 2번 곱하면 얘가 나와. 즉 60에다가 r을 2번 곱하면 240이 나오는 거라고. 즉 r제곱은 4가 되겠지.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r값은 2가 될 거고 a2 대신에 2a1을 집어넣으면 3a1이 60이 돼서 a1은 20. 즉 a7은 20에다가 얘를 6번 곱해주면 되겠죠. 562번은 얘랑은 약간 결이 달라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여기는 2개, 2개씩 나왔는데 이거는 2개, 3개로 나왔고 얘네들은 r제곱씩 곱하면 다 함께 나올 수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은 형태라서 이런 건 어떻게 푸냐면 a1 빼기 a1r의 3승 이런 식으로 항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a1에다가 a1r a1r 제곱이 14 이렇게 나오지. 얘들을 a1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1으로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면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서 이 자리에다가 14를 넣는 거지. 그럼 14에다가 1-r을 곱한 게 56이 되니까 이게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4가 나오네. 따라서 r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r이 마이너스 3이면 대입해서 a1을 구하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걸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필수 20번. 얘는 주어진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근데 아까 앞에서 이런 거 했었죠. 등비 중앙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건 같을 수밖에 없어. 따라서 A1과 A10을 곱하면 2 곱하기 20이 된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필수예제 21번. 얘는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등비 중앙을 쓰라는 거잖아. x 플러스 2에다가 3분의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된다.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계산을 하면 되는 그냥 계산 문제예요. x값들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1차 계수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뭐 마이너스 a분의 b 다 아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필수예제 22번. 요거는 세수는 등비수열이고 이렇게 세수는 등차수열일 때 b-a를 하면 뭐가 나올 것 같니? 등비 중앙을 이용해. 이 b는 a의 제곱이야. 등차수열. 그럼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이것이 2b와 같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이때 a는 2b-30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b가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뭐 2b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a 값이 나오겠죠. 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더하기 30이 a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네.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5. 즉 a는 6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a, b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고르시면 되겠죠. 요거 대입해서 b값 구해내면 되지. b는 2분의 a 플러스 30 이렇게 나올 거니까 필수예제 23번.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인 세 실수를 구할 건데 걔네가 등비수열 관계에 있대. 그러면 세 실수를 그냥 A, AR, AR 제곱으로 놔. 그들의 곱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저걸 다 곱하면 AR의 3승이 나오지. 그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당연히 AR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가운데 있는 애가 숫자로 바뀌어. 그리고 끝에 있는 애는 AR 곱하기 R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로 바뀌어. 그럼 앞에 있는 A도 R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마이너스 R분의 1인 걸로. 그래서 그들의 합이 2분의 3인 걸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2분의 3이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R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R이 2분의 5가 되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걸로 바꿔. 어떤 수와 어떤 수의 역수의 합이 얘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로 확인이 가능하지. R이 마이너스 2인 걸로 해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나와. 그런데 만약 R 값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리를 하면 대입했을 때 2,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이 세 수의 순서만 바뀔 뿐 세 수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필수예제 24번. 처음에 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에 의해서 그냥 루트 3이 나오지. S1을 보면 걔네들을 4등분 한 것 중에 3개를 가져온다 그랬어. 루트 3의 4분의 3이 S1 값이야. S2는 S1에서 이게 지금 각각을 4등분 한 것 중에 3개를 가져오는 거니까 결국은 4분의 3을 곱해서 S2를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즉 공비가 4분의 3이고 초항이 얘가 되는 그런 수열 SN에서 S10이 뭐가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초항에다가 R을 9번 곱하면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승. 이런 문제는 초항이랑 공비만 알면 그냥 금방 구할 수 있어요. AN 수열의 합이 얘고 BN 수열의 합이 요거래. 그런데 N제곱의 개수는 뭐라 그랬어? 2분의 D라고 했지. 그렇다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공차는 2가 되는 거고 BN 수열의 공차는 얘가 2분의 D가 될 거니까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어차피 상수항이 붙어있는 경우는 두 번째 항부터 내가 찾은 AN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짜 초항을 찾는 거야. 여기서 가짜 초항을 찾는 거야. 뒤에 상수항을 버리고. 그럼 가짜 초항은 1 플러스 K가 되겠지. 여기서 튀어나온 AN은 2N하고 1 넣었을 때 1 더하기 K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 요게 일반항의 모양이 될 거야. 그 다음 요때의 초항은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와. 즉 BN 수열은 4N으로 시작해서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돼. 그래서 여기다가 씹는 거랑 여기다가 씹는 거랑 같대. 따라서 20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40 마이너스 5가 된다 해서 K값 구하면 되죠. 19, K, 35. K는? 이렇게. 문제에서 또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합집합에 대한 개념으로 저게 들어가는 건 거잖아.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4n의 형태로 잡혀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두 자리 자연수니까 시작이 어디부터야? 4 곱하기 3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쭉 가서 4 곱하기 24까지 가지. 왜냐면 4 곱하기 25가 100이 되니까 세 자리로 바뀔 거잖아. 그 다음에 7로 나누어 떨어지는 n은 7n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데 n이라는 애 한번 썼으니까 k로 바꿔 쓸게. 얘는 7 곱하기 2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니까 28 곱하기 어쩌고의 형태를 봐야 돼. 얘는 28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가? 3. 그러면
항의 개수는 3 이상 24 이하인 거니까 24에서 3 빼고 1개 더하면 항의 개수 나오지. 요거 22개의 항이 존재하는 거고 얘 항의 개수는 14에서 2 빼고 1개 더하면 항 개수 나오죠. 13개 있는 거고 이거는 뭐 그냥 3개가 있는 거고 항의 개수를 쓴 이유는 등차 수열 합공식에 항의 개수가 들어가니까 저걸 쓰는 거지. 그냥 갖다 쓰면 되죠 이제. 따라서 2분의 n a 플러스 l 마지막 항의 모양을 아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n a 플러스 l 갖다 쓰면 되고 그럼 이것도 쓰면 되고 2분의 n a 플러스 l 더한 다음에 빼주면 된다. 그거죠. 나와 있는 조건을 보건데 그냥 여기 옆에 딱 숫자가 나와 있으면 저걸 가지고 일반항 AN을 바로 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아 공차가 뭐다 하고 바로 못 구하지. 그러니까 이게 식으로 나와 있으면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인 걸 아니까 d를 구할 수 있는데 저거는 바로 못 찾잖아. 그래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될까 그거야. 왜 이걸 떠올릴 수 있냐면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 했냐면 여기다가 이거 빼면 뭐 나온다 그랬지? 그치. AN이 나오지. 얘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고 얘가 첫 번째부터 n 빼기 1까지 합이니까 얘를 빼면 AN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둘을 빼보는 거야. 그렇다면 이건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이고 이건 K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빼면 뭐가 나오겠어? K 플러스 1번째 항과 K 플러스 2번째 항이 나오겠지? 그래서 걔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16이어서 4가 된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AK 플러스 2 값을 유도할 수 있어. 왜냐면 AK 플러스 2 요거는 AK 플러스 1에다가 D를 하나 더한 건데 D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따라서 AK 플러스 1 값은 이게 이렇게 뒤로 넘어갈 거니까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K번째 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6이래. 그럼 이거 등차수열의 합 공식 중에 이걸 쓸 수 있다. 2분의 K 첫 번째 항 플러스 K번째 항의 합이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 식에서 AK 플러스 1이 1이니까 공차 D를 한 번 빼서 AK를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요런 패턴으로 쭉 진행을 한다면 A1의 값도 구할 수가 있어. A1은 K번째 항이 이거니까 공차 D를 몇 번 빼야 돼? D가 몇 번 빠져요? K-한 번 빠지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D를 K-한 번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역방향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요거랑 저식에 대입하면 K가 나오겠지? 따라서 2분의 K에 A1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 AK는 마이너스 1. 걔가 마이너스 16. 지우고 지워서 마이너스 K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니까 K제곱이 16이 나오는데 K값은 이 밑에 붙어있는 순번이기 때문에 양수만 가능해. 궁금한 건 A8인 거죠. 더 A8은 A4가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에다가 D가 4번 더 추가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다. 우리가 등차 수열의 경우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한 게 다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러면 문제에서 처음 4개의 합 나오고 마지막 4개 합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4개랑 중간에 있고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더한다는 건 결국은 얘랑 얘를 더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24에다가 156을 더해서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한 개씩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나씩 더했을 때 45가 나와. 됐죠? 그럼 540이라고 하는 건 45가 몇 번 반복돼야 등장하는 값일까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12쌍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n값은 그냥 24가 되는 거죠. AK 빼기 3이랑 AK 빼기 4의 합이 마이너스 24가 되는 게 언제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4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K일 때 특정하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저걸 만족하는 이제 K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주어진 거고, SK 값은 K제곱이야. 근데 SK는 2분의 K에다가 A1 플러스 AK라는 값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연산 결과 요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생각해야지. A3은 대체 왜 나와 있는 걸까라는 거. A3이 42가 됐어. 저게 의미하는 바는 대체 뭘까?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굉장히 선명하게 딱 가운데가 뭐 몇 번째 항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AK 빼기 3이랑 AK 빼기 1의 가운데 항은 누구야? AK 빼기 2지. 그러니까 저걸 그냥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4야 그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구할 수 있어 없어로 보는 건 거야. 그럼 쟤는 A의 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2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 거지. 그리고 A1 더하기 AK가 나왔는데 이거는 A3 더하기 A 몇으로 바꿨을 수 있어? K-2랑 똑같은 거지? 더하면 K 플러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마침 얘가 마이너스 12인 게 나와 있네. 그대로 넣는 거지. K에다가 A3은 42고 저건 마이너스 12야. 이게 이거랑 똑같아. 어차피 K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약분하고 약분해서 K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다. K는 21 마이너스 6이다. 15가 된다. 요렇게. 여기서 D는 몇이야? 2. 2. 초항은 몇이야? 마이너스 19. 따라서 일반항 AN은 어떻게 구해? 2N 21이 되겠지. 근데 절대값 씌운 것들의 합을 구하래. 양수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는데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언제 양수로 바뀌어? 몇 번째 항부터가 양수야? 11번째 항부터가 양수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는 합한 다음 부호를 바꾸고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는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합니다. 얘도 알고 뭐 얘도 알고 다 아니까 이거는 그냥 노멀하게 여기다 대입해보자. 이게 S10인 거잖아 결국은. 그래서 10의 제곱 빼기 20 곱하기 10 하고 부호 바꾸고 요거는 쟤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합공식을 써보자. 그러면 2분의 11부터 15까지니까 항 총 5개. 초항은 12를 넣었을 때 나오는 1. 그 다음에 15번째 항은 30이 들어갈 거니까 9. 이렇게 해주면 끝나죠. SN을 A1 더하기 A1R 곱하기 쭉 가서 R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니까 R의 N-1로 일단 설정을 하는 거야. 이게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지. 근데 거기에다가 R을 한번 곱해. RSN을 잡으면 이게 A1R에다가 A1R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바뀌게 될 거야. 그리고 이건 A1R의 N승이 되겠지. 그럼 이때 A1R은 A1R과 짝이 돼. 그치? 이런 식으로
대각선 형태로 애들이 짝이 다 지어지면서 마지막에 요거 하나가 남거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하나 남았으니까 맨 뒤에 하나가 남았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둘을 뺐을 때 다 지워지고 SN 빼기 R의 SN이 A1 빼기 A1 R의 N승이 된다는 걸 의미해. 이걸 SN으로 묶으면 1-R에 A1으로 묶어서 1-R의 N승으로 정리를 해. 찾고 싶은 건 SN이니까 1 빼기 R로 나누면 결국은 SN이 1-R분의 A 1-R의 N승으로 구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분모랑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R 빼기 1에 A1에 R의 N승 빼기 1로 고쳤을 수 있겠지. 같은 식인데 언제 위에 걸 쓰고 언제 아래 걸 쓰냐면 얘는 1보다 작은 R 값을 넣었을 때 그러면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1 빼기 R을 할 때 R 값이 1보다 작으면 이게 플러스지. 그 다음에 요거는 R이 1보다 클 때 그럼 R 빼기 1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상황에 맞게 위에 거 혹은 아래 걸 갖다 쓰시면 돼요. 일반항의 모양을 딱 봤어.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공비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R의 n-1승이라서 n승의 미시 항상 공비가 되는 거야. n승의 미시 공비가 돼. 그렇다면 얘는 2의 2승의 n승으로 애들을 바꿔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지. 그러면 2n 플러스 1승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n승의 밑이 4가 돼요. R 값은 4인 거야. 그럼 합공식에 의해 R-1분의 A, 초항은 1을 집어넣어서 이거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해주면 끝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n승의 미시 공비야. 그리고 여기서도 보건대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n승의 미시 여전히 r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의 미시 여기서도 r이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위치를. 그래야 r을 바로바로 구해낼 수가 있거든. 두 번째 거를 보자. 이거는 2분의 1이고 요거는 32분의 1일 때 첫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얘랑 얘를 줬을 때 R 어떻게 구하지?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R이 몇 개 나온다 그랬어? 4개. 따라서 32분의 1에다가 2를 곱했더니 16분의 1이 R의 4승이야.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 값은 2분의 1. S5는 이제는 위에 거 써야겠지? R이 1보다 작으니까 1-R분의 초항은 두 번째 항이 얘기 때문에 초항은 1인 거 알 수 있죠? 1-R의 5승 하고 계산을 5승 정도는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풀고 있는 게 등차 수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하고 들어가야 돼. 계속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럼 얘랑 얘의 합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요거는 A1 곱하기 R의 제곱으로 고쳤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알겠어?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과연 얘랑 무슨 관계일까 살펴보자.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 20이래. 그럼 쟤는 1-R분의 A 1-R의 n승이 20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리를 하면 A1에다가 이게 4차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잖아. 1-R 제곱에 이렇게 1-R로. 근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거 인수분해하고 약분이 들어가면
남는 게 1 플러스 R이겠지. 이렇게. 걔가 20이 돼요. 이게 나왔던 이유가 있네. 요 모양을 이 자리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10이 얘랑 곱해지면 20이 된다. 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요거는 마이너스 2. R은 마이너스 3. R 자리 집어넣으면 A1 나오겠죠?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합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SN이라고 하는 건 n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잖아. 그런데 수열은 사실상 끝이 없어. 왜냐하면 n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개수가. 그래서 A1, A2, A3 해가지고 쭉 엄청 많이 썼어. 막 A100까지 썼어.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 궁금해. 그러면 이건 전체의 일부분이잖아. 그래서 S3을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당연히 S7도 부분합이고 S100도 부분합이겠지. 왜냐면 이건 끝이 없이 계속 나갈 거니까. 그게 그냥 부분합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SN 자체가 부분합이랑 같은 말이야. SN이 부분합이랑 같은 말이야. S5가 1이고 S10이 3이래. 그럼 이걸 그냥 노멀하게 풀면 1-R분의 A 1-R의 5승은 1이고 1-R분의 A 1-R의 10승이 3인데 1-R분의 A 1-R의 15승은 몇이야?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해석을 해서 풀면 돼. 이걸 노멀하게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야. 얘가 이것을 이용한 합차 형태로 바뀌잖아. 1-R분의 A 1-R의 5승 1 플러스 R의 5승은 3. 근데 요만큼이 1이니까 당연히 얘가 3이 될 수밖에 없고 저게 3이란 뜻은 R의 5승이 2가 된다. 라고 해서 R의 5승 자리에다가 이제 이 값을 집어 넣을 건데 얘는 앞에 있는 걸 이용하면 1-R분의 A 1-R 3승의 R 5승의 3승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1-R의 5승 1 플러스 R의 5승 10승 이렇게 들어가고 요만큼이 1이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다. 이게 그냥 공식을 이용한 풀이인 거야. 이거 이해돼요? 인수분해하고 대입하고 인수분해하고 대입한 거밖에 없어. 그런데 얘를 좀 더 뭔가 있어 보이게 푸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쭉 계산하지 않고. 뭐냐면 S5라고 하는 건 초항부터 5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항이 5개가 있잖아. S10에서 S5를 빼. 그럼 A6부터 쭉 들어가서 A10까지의 합이 되지. 근데 A1에다가 R을 5개 곱하면 얘가 돼. 마찬가지로 R을 5개씩 쭉 곱하면 이 밑에 있는 항이 나와. 그럼 얘는 결국은 R의 5승에다가 S5를 곱한 값과 일치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돼요? S10은 3이고 S5는 1이야. 여기다가 1 집어넣어. 그럼 R의 5승은 2. 이게 바로 나오죠. 추가로 S15에서 S10을 빼. 얘는 A11, A12 이렇게 들어가서 A15까지 합이 되고 여기서 A12를 만들려면 역시나 R이 5개 필요해. 똑같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R이 5개가 필요해.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 값은 위에 나온 값에다가 2를 곱하면 나오는 값인 거라고. S15에서 3을 빼. 그럼 그건 위에 나온 값이 2인데 거기다가 2를 곱한 값이라고요. 즉 S15는
4 플러스 3이 된다 하고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요렇게 주어진 수열의 합 SN이 있대. 딱 구하니까 등비 수열이고 R값이 2분의 1이죠. 그럼 SN은 1-R분의 A 1-R의 N승이야. 그게 1.999보다 클 때를 찾으래. 그럼 1-2분의 1의 N승. 얘가 1.999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나는 1 빼기 1.999 곱하기 2분의 1이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는 순간을 구해야 되겠네. 응, 계산해야지 뭐. 계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거 양수고 양수일 때는 뒤집어도 되죠. 뒤집으면 부동호 방향 바뀌지 그냥. 바꿔서 하나, 둘, 셋. 얘는 뭘까요? S10은 1-R분의 A 1-R의 N승 이렇게 나올 거고 얘네들은 1-R분의 30승에서 빼는 거잖아. A 1-R의 20승. 그러면 걔가 8이 된다. 나와 있는 건 10승 형태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10승 형태로 애들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정보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1-R의 10승에다가 1 플러스 R의 10승 20승으로 바꿔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쟤도 정보를 이용해야 되니까 합차로 바꿔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그럼 이만큼 대신 2를 대입해. 이거 대신 2가 대입되는 거야. 2에 1 플러스 R 10승, R의 20승. 그 다음 요만큼 대신에 2를 대입해. 1 플러스 R의 10승. 걔가 8이래. 그럼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해가지고 남는 게 뭔지 확인해보자. 이 R의 20승이 8, 즉 얘는 4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건 1-R분의 A 1-R의 20승에서 요걸 빼는 거잖아.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빨리 푸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10개 항의 합이 2야. 그 다음 20에서 10을 빼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30에서 20을 빼면 나오는 게 8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무슨 수열이라 그랬지? 등비 수열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R을 2번 곱하면 이때 R은 그냥 라지 R로 써볼게요. 이렇게 2번 곱하면 8이 나와. 그럼 얘는 뭐다? 이게 2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다 곱해서 그냥 4가 나오는 거죠. 이때 애들이 탄소가 배출되는 양은 일정한 비율 관계에 있대. 그럼 요거를 A1이라고 하면 이건 A1 곱하기 R이고 이건 A1 곱하기 R 제곱이겠지. 요렇게 세 개를 더한 게 800인 걸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요거 다음 거니까 여기다가 R 3승, 그 다음 4승, 5승을 한 게 600이다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R이 3개 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곱했을 때 600이 된다로 R 3승의 값을 구할 수가 있네. 질문은 얘는 얘의 몇 배냐는 거지. 이건 A1 곱하기 R의 6승일 거고 얘는 A1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아래 6승이죠. 그래서 요거 제곱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지. 가운데를 칠해서 첫 번째 넓이를 구하겠대. 그러면 그건 1회 시행 후의 넓이기 때문에 초항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시행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개씩 가운데를 칠할 거래. 여기는 요거 넓이가 전체적으로 8인데 그것의 9등분 중 하나가 칠해지는 거야. 그럼 처음이 1이었고 그 다음이 9분의 8인 걸로 봐서 다음에는 다시 여기에다가 9분의 8이 곱해지는 형태가 될 거야. 이걸 8회 반복을 할 거래. 그럼 제일 처음에 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니까 전체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8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거지. 이때 공비는 9분의 8이고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R의 N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뭐 하나 특이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뭐냐면 얘는 1-R분의 A에다가 1-R분의 A, R의 N승의 형태로 전개가 가능하지. 심플하게 통째로 A라고 생각할 거야. 크게. 통째로 B라고 생각할 거야. 이때 A와 B의 합은 뭐가 돼? 0이 되지.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우리가 앞에 등차 수열할 때 상수항이 없으면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가져간다 그랬지.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그게 등비수열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등비수열의 경우는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보건데 둘의 합이 0이면 초항부터 등비수열인 수열이 구성이 되는 거야. 초항부터. 만약 둘의 합이 0이 아니라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열이었던 건 거야. 상황을 살펴봐봐. 이건 4 곱하기 4의 n승 마이너스 2야. 아래 n승 앞에 있는 애가 b, 그러니까 얘가 b, 얘가 a. 더하면 0이 안 돼. 즉, 이 sn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항을 찾으면 이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규칙을 따른다는 건 거야. 그럼 A1은 어디서 구해야 돼? A1. A1은 어디서 구해야 돼? 진짜 A1은. A1에서 구해야지. A1은 무조건 S1이랑 같다 그랬잖아. S1이 초항까지의 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A1은 무조건 S1이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A1을 찾지. 다음 A4는 일반항을 구해서 4를 넣어가지고 A4를 구해도 돼. 근데 그 방법 말고 이런 것도 있어. 어차피 A4란 아이는 S4에서 S3을 빼면 혼자 그냥 톡 튀어나온 A일 거 아니야. 이 방법으로 바로 구하는 거야. 4의 5승 마이너스 2에서 빼는 거지. 4의 4승 마이너스 2를. 그럼 뭐 얘랑 얘는 지워질 거고 4의 4승으로 묶으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의 8승 곱하기 3. 이게 A4야. 요거랑 요거를 더하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온 이유는 A1을 이렇게 S1으로 구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야. 다음 요거 봐봐. 요거는 5의 n승 앞에 1이 있잖아. 이렇게. 이게 B고 이게 A인 거야. 둘의 합이 0이니까 이때 초항은
Sn 빼기 Sn-1로 만들어지는 얘부터 괜찮은 거라고. 일반항을 구해보자. 일반항. 5의 n승 빼기 1에서 5의 n-1승 빼기 1을 빼. 그럼 5의 n승 빼기 5의 n-1승. 이거 더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5의 n-1승으로 묶어서 5 빼기 1이면 일반항이 4 곱하기 5의 n-1승 이게 나오는데 얘가 첫 번째 항부터 괜찮다는 건 거야. 100이 되고 싶대요. 100. 그러면 n 빼기 1은 뭐가 돼야 돼요? 2. n은 3.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얘가 이게 나왔어. 그럼 S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진수는 3의 n 플러스 1승이 돼야 될 거잖아. 따라서 Sn은 여기서 얘를 뺀 거랑 같을 거야. 그러면 모양새를 3 곱하기 3의 n승 빼기 3으로 고칠 수가 있고 이 모양새를 보건대 여기서 구한 일반항 AN은 초항부터 써먹을 수 있어? 두 번째 항부터 써먹을 수 있어? 초항부터 더해서 0이 되니까. 그럼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보자. SN 빼기 SN-1 했더니 지워지고 남는 거 정리하면 3 빼기 1, 즉 2 곱하기 3의 n승. 그럼 PQ가 나오죠. 끝났죠. 단리랑 복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복리는 내가 넣은 원금에 이자가 붙어. 원금에 이제 이자가 붙어. 그럼 다시 이게 원금이 돼서 이 원금에 이자가 붙는 형태를 복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 너네가 은행에 1,000원을 예금했어. 그런데 매달 이자가 10% 붙는데 그럼 한 달 지나면 얼마가 돼? 1,100원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달 됐을 때 얘가 원금이 돼서 여기에 이자가 또 붙는 거야. 그럼 1,100원에다가 10%니까 110원에서 1,210원이 되는 거. 이게 복리야. 단리는 뭐냐면 첫 달에 100원 이자 붙었어. 근데 원금은 너가 처음에 예금한 그거잖아 라고 해서 그냥 여기에다가만 계속 이자를 주는 거야. 두 번째 달에도 여기에다가 10%의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10%인 100원이 붙어서 1,200원이 되는 게 단리야. 이 원리합계라는 말은 만기가 됐을 때 너네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돼? 하고 질문하는 거야. 저금을 하면 나중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은행에 묵혀줄 수 없잖아. 그때 찾는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해요. 푸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 자, 10년 저금할 거잖아. 그럼 칸을 10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너무 기니까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10년. 만들었지? 그리고 매년 초에 2만 원씩 저금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 2만 원 저금을 딱 했겠다. 연이율이 6%니까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이자가 붙는 거야. 6%, 6%, 6% 계속 붙어. 그럼 6%라는 건 너네 계산했을 때 2 곱하기 4, 1년 후의 금액은 2 곱하기 얼마 해야 될까? 이자가 6% 붙었잖아.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2 곱하기 1.06이라는 금액이 얘의 만들어진 금액이야. 거기다가 또 1년이 지나.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6%가 또 붙어. 거기다 그냥 1.06을 또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06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몇 개 붙었을까? 그렇지.
1.06이 10개 붙었겠지. 10칸이니까. 한 칸에 한 개씩이잖아. 이건 내가 이 통장을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 집어넣은 돈이 일을 해서 만들어낸 금액이고 매년 넣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이 통장 주인은 2만 원을 또 한 번 넣는 거야. 그럼 이때는 이자가 몇 번 붙겠어? 그치, 9번 붙겠지? 한 칸에 한 번씩 붙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연 초에 저금한 애는 일이 끝났어. 10년 동안 저금할 거면 일을 10번 넣으면 되지, 2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아, 이게 마지막이네. 마지막 저금이야. 넣었어. 그럼 한 칸 해가지고 이자가 한 번 붙었겠지? 그럼 너네는 돈 찾을 때 이거 하나만 찾아? 자, 해지했습니다. 이제 돈 찾으러 오세요. 하면 어떡해? 다 찾아야 돼. 다 찾는다는 건 이거의 합을 찾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거 더하기 딱 보니까 등비 수열로 그 금액들이 산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 공비는 1.06이지. 그래서 R-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너네가 찾는 금액인 거야, 그냥. 4년 동안 저금할 거야. 근데 연말에 넣을 거야. 2만 원 넣었어. 이자가 6%야. 얼마가 됐어, 이제? 2 곱하기 1.06이 3번. 연말에 한 번 넣었어. 그 다음에 연말에 한 번 또 넣지? 이거 이자가 몇 번부터? 2번. 그 다음에 연말에 넣었어. 이자가 한 번 붙지? 연말에 돈을 넣었어. 이자가 붙을 수 없이 그냥 튀어나오겠지. 넣자마자 만기 끝 가져가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똑같이 공비가 1.06인데 초항이 다른 거야. R-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